독감 증상은 고열과 기침, 두통과 인후통 등으로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합니다. 하나에 감염돼서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교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독감을 먼저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독감 증상하고 코로나19 증상하고 대체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열, 뭐 콧물, 뭐 전신 근육도 이런 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뭐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코로나19로 바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구분이 잘 안 가요. 글쎄요. 그리고 네. 감기겠지. 그리고 이제 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잘짓 잘못하간 추석 이후에 환절기 독감과 네. 같이 유행을 하면서 그런 것 보고 또 누가 용어를 만들어놨더라고요. 트윈데믹이라고. 어허. 네, 그게 올 수도 있다. 아니 독감하고 코로나19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거 개인이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의사도 이 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코로나19가 이제 가을철에 계속해서 전파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특히 이제 감기, 네. 또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예, 하죠. 예. 이제 우리가 독한 감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와 인플루엔자는 완전히 다른 병이고 또 코로나19도 완전히 다른 병인데 이 세 가지가 예. 증상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어휴. 예. 그러니까 이게 섞여돌기 시작하면은 예. 인플루엔자 치료를 할 수도 없고 코로나 치료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어휴. 또 개인 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네. 환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라고 생각하고 또 감기라고 생각하고 환자를 받고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코로나19가 나오면 병원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의사도 또 감염될 네, 수도 맞습니다. 있고. 예, 경우에 예. 따라서는 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플루엔자의 유행을 얼마나 줄이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남반구의 그 인플루엔자 유행상을 보니까 코로나19가 유행을 남반구도 심하게 했기 때문에 남반구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올해 남반구에서의 그 인플루엔자 유행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유행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네. 굉장히 낮았는데 우리가 그것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19가 지속이 되면서 지금 집중력이나 어떤 참여율, 마스크 착용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인플루엔자도 여지없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나 국가에서 접종을 장려하는 그런 연령층은 최대한 백신을 많이 맞으셔서 이 지역사회에서 유행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그 노력에 좀 동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개인 행동 요령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지금 개인 방역 수칙에도 나와 있지만 네. 일단은 아프면 2, 3일 집에서 쉬셔야 됩니다. 나가지 말고 또 병원이나 이런 데도 바로 가시지 말고 2, 3일 좀 쉴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사실 이것부터 좀 고쳐야 됩니다. 사실 내가 아팠을 때 네. 아무 걱정하지 않고 2, 3일 쉴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자리 잡고 있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보건소 또는 뭐 자주 다니는 병원이 있다면 그쪽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선별진료소로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 감기 치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상담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